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라나 현물 ETF, 바네크라고 하는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없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잭 도시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무려 2012년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입니다. 자, 그 회사의 임원이 비트코인을 지금 연말까지 해서요. 그 회사의 블록이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 총이익의 10%를 매달 그냥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러면서 이거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한 거다. 비트코인 계속 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위터 창립자, 지금은 이제 블록의 CEO인데요. 잭 도시는 무려 2012년도 한 대학교 강연에서 비트코인은 훌륭하다. 나는 이 기술적인 것에 비트코인에 완전히 매료됐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단돈 11달러. 우리 돈 한 12,000원, 13,000원 할까요? 미래의 금융과 기술에 엄청난 임팩트를 미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13,000원일 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분의 초기 소위 말하는 초기 인사이트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블록에서는요. 비트코인을 실제 실생활 결제에 적용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1초에 수백만 건의 처리, 수수료는 거의 0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실 또 잭 도시는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 하나에 100만 달러 갈 것이다. 13억이 넘을 것이다. 돈나무 언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 전부터 외치고 있는 멋진 이제 비트코인 맥시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거기에서 굳이 2024년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사겠다? 저는 이 시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올해 말까지라고 했을까? 내년을 굉장히 폭등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25년에도 산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라나 ETF 신청을 했죠. 근데 승인이 될까요?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비트 이더처럼 선물 시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SEC를 그 솔라나 지금 증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 이거 되겠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이더리움은 언제 긍정적이었습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알트코인이 진짜 큰 혁신이 기술이 알트에서 나오거든요. 눌러 넣는 거죠. 안 될 것이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걸. 저는 이거 퍼드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처음 시도해서 성공할 가능성 있을까요?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런 얘기합니다. 25년쯤 돼야 새로운 정부가 와야 승인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이게 보장이 됐다고 할 수 있겠니?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황은 그 ETF에 대해서 두 가지 서류가 있죠. S1이 있고 19B-4가 있는데요. 지금 S1만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19B-4도 이날 접수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두 개가 다 접수가 되면 솔라나 ETF의 최종 마감일은 내년 3월 중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 3월 중순에 이게 승인이 되면 그때 알트코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서류 먼저 일단 두 개 다 내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까요? 블랙락입니다. 결국은 다른 발행사들이 이 신청을 따라서 같이 신청을 할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들이 누구다? 블랙락이요. 블랙락이 솔라나 현물 ETF 신청했다. 그럼 됩니다. 근데 블랙락이 신청을 안 하고 미룬다? 그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생각에는 블랙락이 신청을 조금 있다가 하지 않을까. 기다려보면 알겠죠. 언제 승인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있죠. 비트 다음에는 이더죠. 이더 다음에는 뭡니까?
바이낸스 코인일까요? 중국계인데 미국에서 ETF 할 리가 없죠. 뭐 트론일까요? 아닙니다. 뭘까요? 솔라나입니다. 2025년 불장이 전 올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그때 알트코인 현물 ETF가 하나씩 승인이 된다, 신청한다. 이건 불장에 기름을 붓는 호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측을 합니다. 뭐 작년 6월부터요.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상 23년도 6월달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이 없었으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뭐 이더리움, 뭐 지금 이더리움도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지만요. 뭐 이게 아직 그 판매도 전이죠.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 XRP, 도지코인, 카르다노 시가총액 순입니다. 저는 뭐 대략 이런 순서로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요. 블랙락이 승인이 아니라 사실은 ETF 이런 알트코인 ETF 신청만 해도 저는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승인까지 된다? 그 전에 엄청난 기대감이 저는 그때부터 바나나 존이 소위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봅니다. 자, 그 전까지의 모든 조정은 뭘까요? 저는 바이더딥 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자 축복이다. 이 기회는요, 이번 지나면 끝입니다. 자, 바이든과 트럼프가 TV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거는 저의 예측이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예측했다고 무조건 다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여기에서 뭐 코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을 언급을 했든 안 했든 뭐 심지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심지어 뭐 케네디 대통령이 되든 코인은요 이미 확정된 미래다. 이제 뭐 그 대통령의 호주머니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들이 중요하다라고 검은돌의 전 임원이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요 현물 ETF가요 사실은 뭐 좋은 부분이 당연히 있죠. 기관 투자자들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점도 솔직히 좀 많다고 보거든요. 시세 조작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변동성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가만 놔둬도 하락장으로 접어들 텐데 굳이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공매도를 쳐서 테라루나를 저세상 보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가 누굽니까? 블랙락과 스타델 아닙니까? 가만 놔둬도 되는데 굳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제도권 내 편입되는 것도 좋죠. 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럴까요? 그리고 세금은 25년도 뭐 저희가 이제 가셔서 그 청원하는 그 이렇게 URL 저희가 가끔씩 댓글에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가셔서 뭐 청원하시고 되도록 유예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제 직감상 세금을 왠지 강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의 어떤 뭐 단기적인 예측, 가격 전망 이거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좋은 점도 생각을 해보지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점도 동시에 균형 잡힌 시각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4년, 앞으로의 8년은요. 코인의 시가총액, 뭐 한때 다단계다, 불법이다, 사기다 했던 코인이요.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만한 기회는 이후에는 없을 겁니다. 자, IMF 총재가요. 미국의 연준은 최소 연말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유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G20 가운데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발언을 들으면 좀 화가 나고요. 이 IMF 총재라는 사람이 미국만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무한대의 빚을 내서 무한대의 달러를 찍어도 누군가는 지금 달러 초강세 아닙니까? 누군가는 달러를 사주고요. 누군가는 미국의 빚을 사줍니다. 아직까지는 기축통화입니다. 자, 고금리인데 왜 미국 주식만 이렇게 호황이 됩니까? 금리를 더 준다는데 이자 더 준다는데 똑같은 5%여도
아르헨티나 5% 하시겠습니까? 미국 5%로 가겠습니까? 하물며 아르헨티나 지금 뭐 70% 준다고 해도 미국 5%, 6%. 그러니까 거기로 돈이 싹 다 몰리고 있는 거죠. 유동성이 넘쳐납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질까 하다가도 유동성이 경제를 지금 미국을 버티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급지에는 물이 많은데 점점 하급지로 내려가면서 주변부로 나가면서 물이 부족합니다. 가뭄이고요.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이게 작년, 재작년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 하반기 한두 번은 큰 태풍이 한 번쯤은 불 것이다. 특히 미국 주식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또 상승이 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뭐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바이더 딥 이거 뭐 하락 조정 끝난 거 아니야? 특히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아, 기회 놓쳤네. 또 바닥을 놓쳤네. 기회가 안 왔습니까? 또 오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또 온다. 두 번째, 올해의 모든 조정은 뭐다? 바이더 딥의 기회입니다. 반면 내년은 어떨까요? 우리가 파는 시점을 잘 물론 생각을 하셔야겠는데요. 대략 사람들이 언제 이성을 잃는지 아십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더리움이 최고가를 돌파하고요. 솔라나가 이전 최고점을 돌파하고 그때부터 극심한 포모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바나나 존이 되는 얘기죠. 그때 이성을 잃고 또 연끌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의 심리와 공포와 탐욕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참으셔야겠죠. 자, 또 하나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는요. 비트코인 채굴자의 매도 압력이 약화됐다. 3분기 상승 랠리를 기대한다. 자, 최근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 조정이요. 일시적인 문제일까요? 이게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걸까요? 지금 반감기가 이번 네 번째 있었거든요. 지난 세 번도 그랬고요. 최근에 한 번도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반감기만 지나면 가격이 흐물흐물합니다. 비트코인만 그렇습니까? 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략 한 두 달, 뭐 많으면 세 달. 이게요, 조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뭐 반감기 뭐 그때 4월 뭐 말이었나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아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까요? 이번에도 단기 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지금 공급 누가 이제 채굴 좀비 기업들이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팔아서 끝까지 버티다가 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에 조금 부동산 얘기를 한번 같이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는 11월 말에 12,000가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 그 아파트죠. 지금 둔촌 주공에 뭐 저때 재건축을 해서 이제 입주를 합니다. 올해 11월 말입니다. 단일 아파트 기준 최대 가구 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둔촌 주공 입주를 하잖아요. 집주인들이 다 와서 살지 않죠.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 빚으로 샀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전세를 많이 넣습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 서울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12,000가구면요. 이거 가구 수로 하면 거의 한 3만 명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전세 공급이요. 단기에 풀립니다. 소위 말하는 공급 폭탄이 떨어지면요. 전세값 하락과 조정은 이거는 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값이 제자리에 버티면 다행이고요. 매매값이 아마도 같이 조금 조정을 받는 이 구간이 저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전세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뭐 공급이 떨어지면 수요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수요가 서울에 대한 특히 이제 뭐 둔촌 주공 수요가 있겠죠. 그게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적게 걸려도 이게 6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 그게 하다못해 마트에 있는 사과라도요. 모든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과 수요. 오직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반감기 공급이 반이 되는 거죠. 지금 아파트는 전세 공급이 폭증하니까
단기적으로 큰 하락을 맞은 거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금 공급이 줄었으니까 이게 이제 수익성 악화 때문에 지지부진하지만 나중에 크게 오른다. 과거에도 이 부동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보여드립니다. 2019년 기억나십니까? 헬리오시티 그때 당시 최대 아파트입니다. 9,510가구죠. 물량 폭탄이 현실화됐다. 전세값 5억 초반까지 급락했다. 이게 이제 뭐 입주만 뭐 2달, 3달에 걸쳐서 할 정도로 대단지였고요. 최고가 대비 3억이 떨어졌다. 심지어 이게 지금 송파 쪽인데요. 강동구나 서울 외곽, 동탄 신도시까지 이게 지금 뭐 위례 신도시까지 전세값에 영향을 줬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동탄 이 신도시 헬리오시티 입주 폭탄이 전세값에 미치는 영향,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송파구의 전세가율이요, 무려 50%.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는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전세가 떨어진 거죠. 뭐 5년 만에 최저다. 옆에 있던 동탄 신도시가 갑자기 날벼락을 같이 맞은 격이죠.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죠.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분양 당시. 이제 그때 뭐 그 분양은 잘 됐나 봅니다. 열풍은 있었는데 입주가 본격화되자 분위기가 180도 돌변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서 9,510가구 입주 폭탄, 매매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했고, 이런 영향으로 지금 강남 전체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기억나십니까? 9,500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하면요, 전세값이 지금 하락했죠. 제가 똑같은 질문 던집니다. 일시적일까요? 이것은 중장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문제일까요? 일시적이라고 전 봅니다. 물론 부동산은 사이클이 훨씬 더 깁니다. 이게 정확히는 18년 12월부터 19년 거의 11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제가 가격을 찾아보니까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다 하락과 조정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공포가 컸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 2020년 이후로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 분 계십니까? 대폭등을 했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반감기랑 이거랑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아파트. 좋은 아파트입니다. 2014년도 11월 달에 미분양 아파트가 됐었죠. 정확히는 이제 미계약을 해서 뭐 미분양까지 됐던 아파트인데요. 고분양가 논란에 쌓였던 이 아파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7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그 이름하여 경희궁자입니다. 미분양이던 아파트는 어떻게 20억을 찍었을까? 놀랍다. 이런 반응이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미분양이 사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속출했던 시기는 2014년, 2015년입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게 지금 경희궁자이고요. 2014년도 고분양가 논란 7억 8천만 원이 그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실거래가 뒤져보니까요. 34평 기준 22억이 넘어가네요. 또 하나 한번 살펴보실까요? 2016년 9월, 좀 몇 년 지났습니다. 서울 미분양의 40%를 차지하는 악명 높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지금은 뭐 부의 상징이죠.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입니다. 이게요, 아파트 가뭄이라는 서울 지역에서도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수동인데 이 지역에서 발생한 미분양은 7월 기준 한 단지에서만 163가구, 총 가구 수가 688가구인데요. 23%가 미분양이었습니다. 이거는 내 집 건너서 한 집이 뭐다? 미분양이었다니까요. 서울 트리마제가. 2015년 10월 달에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 보시면 2016년 9월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뭐가 됐다? 아파트가 안 팔렸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때로 가면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때입니다. 이거 뭐 슈즈에서 이특이 뭐 40억 트리마제 1억 5천 주고 산 뭐 연예인들 김지훈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뭐 이런 거 제가 봤었는데요. 이 김지훈이라고 하는 그 배우죠. 트리마제를 지금 그때 당시 분양가가 15억이었는데 거기에 10%,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주고 이제 소위 말 나머지는 빚으로 샀다, 지금 이 얘기를 했었죠.
김지우는 방송에서 놀랍게도 이 집이 그 당시 되게 오랜 기간 미분양이었다. 지긋지긋했다. 재개발이 되면서 이런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어쨌다 분양을 할락했는데 여러 번 엎어졌다. 이 아파트 아무도 관심 없고 미분양 뭐 그냥 매물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시공사도 어려운 거죠. 그랬는데 본인은 질렀다. 그러면서 뭐 한강 옆인데 뭐 한번 올라가면 가격이 뭐 그래 괜찮지 않겠냐. 이때 당시 돈이 없었대요. 그냥 주변에서 막 빌려가지고라도 갚았다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이때 당시 분위기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요. 넘쳐나는 미분양, 공급 폭탄, 뭡니까?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이 코인에 적용해 볼까요? 야, 너 아직도 코인해? 야, 너 미쳤어? 너 아직도 그런 허황된 거에 너 정신 도대체 언제 차릴 거야? 취업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소리 뭐 생각고 해줄 수는 있는데요.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언제다? 기회다. 자, 투자 사이클은요.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잃고요. 땅을 치죠. 누군가는 성공을 합니다. 어떤 쪽에 서셔야 될까요? 우리는 후자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DWF 랩스의 설립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좀 더 이제 맛이 살아서요. 이게 상관이 없어. 야, 솔라나 ETF가 올해 될 거야, 내년에 될 거야. doesn't matter. 중요하지가 않아. 뭐 상관없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최고 가격이요. 280달러입니다. 이전 올타임 하이가 280달러까지 가서 그것을 깨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요. 최고점 대비 솔라나가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44%. 최고점 가려면 아직도 마이너스 44%입니다. 정말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다른 하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는 거 뭐 이거야 되겠죠. 이더리움도 제가 한번 지금 찾아보니까요.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9.5%. 아직도 마이너스 30%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아는 건요. 이전의 최고점을 넘기면서부터 비트코인이 이전 최고점 넘길 때 언론상에서도 이게 보도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극심한 랠리가 나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그 보셨던 이 기사인데요. 3분기에 오를지 4분기에 오를지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3분기에 오르면 어떻고 4분기에 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레버리지 비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1년 후에 인생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언제 오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올바른 선택을 내가 했다면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바이 더 딥을 하고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요? 현재 대비해서 뭐 비트코인이 10배는 아니겠죠. 하지만 웬만한 알트코인은 현재 대비 10배 이상 오르겠죠. 그리고 약 8년에서 9년이 지난다. 사이클이 하나 더 넘어가면 현재 대비해서 50배, 100배는 오를 테니까 솔라나 같은 거 아발란체 없어질까요? XRP 전 안 없어질 것 같은데요. 도지코인이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지지 않고 대기관들 소위 뭐 금융 월스트리트에서 ETF를 만약에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없어지겠습니까? 큰 수익 보는 방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많이 들었죠?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수익이 납니다. 아까 김지훈이 그 배우죠. 지방에 1억짜리 꼬마 아파트 샀다. 좋죠. 큰 수익을 뭐 나름의 수익을 거뒀겠지만 성수동 트리마제를 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수십억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수익은요. 싸게 많이 사는 겁니다. 비싸게 많이 파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미분양이 넘쳐나고 경매로 물건이 지금 계속 쌓여갖고 있다고 하죠. 제가 볼 때 부동산은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인은요. 예를 들면 퍼드가 난무하고 욕이 난무합니다. 서로 뭐 자기가 이제 투자한 코인이 떨어지면
뭐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막 비난하고 피가 막 그냥 철철철 흘러 넘칠 때 그때가 뭐다? 기회다. 저는 투자 실력자가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자가 실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돼요. 투자 실력자 또 비쌀 때 조금 판다? No. 많이 팔 수 있는 자. 이게 저는 실력자가 아니겠냐. 구독자도 그렇고요. 뭐 저희도 그렇고 그런 실력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